건강한 삶을 위한 생각 메디왕입니다. 이번 주 저희들 건강 이슈 토크로는 저희들 이제 여름이 조금씩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봄이랑 어떤 가을의 관계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추웠다가 바로 여름에다가 바로 겨울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왜 보면은 여름 오기 전에 약간 계속 비 오고 장마처럼. 5월달이 요새 5월달 작년이나 재작년 5월달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비 오고 계속 춥고. 옛날에는 6월 달에 주로 많이 좀 장마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이 장마인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00년, 2020년 이쪽 그러니까 2000년대 좀 이제 뒤로부터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라는 개념이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장마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예. 그, 더더구나 이제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워낙 다들 이제 조금 이제 그 실내 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여름이면은 그 생리통이 심해진다. 이런 여성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생리통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어쨌든 간에 어떤 이제 뭐 혈액순환 장애나 아니면 뭐 어혈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베이스가 좀 몸이 차다는 거기서 좀 전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요새 날씨가 덥고 그리고 입실 생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들이나 이걸 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체온들이 많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냥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요즘에 또 실내 냉방이 워낙 잘 되니까. 아우 너무 잘 되죠. 요새는 또 뭐 네. 중앙난방식인가요? 뭐 이런 것들 해서 내가 추워도 끌 수가 없고 뭐 회사 내에서는 뭐 그런 사소한 문제로 어떤 사람은 키고 어떤 사람은 끄고 그것도 참 불편해.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네. 생긴다고 하니 예.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실내에 약간 냉방이 강하실 때는 좀 담요 같은 걸 준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두르고 있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고 체온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날씨가 덥다고 해서 옷을 벗을 수는 없으니 일단은 뭐 큰 틀에서는 뭘 입는 것보다 그러니까 벗는 것보다 입는 게 아무래도 더 수월하니까 그런 걸 좀 챙기시는 게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왜 여름 되면은 저희들 찬 음료 갑자기 덜컥덜컥 마시면 머리가 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그렇죠. 뭐 여름뿐만 아니라 뭐 갑자기 찬 음식, 뭐 찬 아이스크림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막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저는 그런 기억을 특히나 언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많이 했냐면 어렸을 때 그 왜 아이스박스, 하드 이런 거 먹을 때 그때가 그 6.25 때 시대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동네 그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슈퍼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그런 데 가게 되면은 정말 그런 거 가끔씩 가도 딱 먹었어요. 어떨 땐 먹으면 정말 이렇게 순간적으로 진짜 머리가 이렇게 막 두통이 심하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깨끼라고 해서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어떤 이렇게 얼음에다 이렇게 젓가락 꼽아서 그런 게 많지 그 않았나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 나름 도시권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네. 근데 이제 혹시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큰 틀에서 네네. 사람 몸이라는 건 체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일단 갑자기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기라는 거를 그러니까 식도부터 항문까지를 크게 그냥 소화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적절한 온도가 돼 있어야지만 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되니까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사지 쪽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머리 쪽의 혈액들이 다 소화기 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발이 찰 수도 있고 머리로 가는 혈액들이 이제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장애로 인해서 마치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일시적인 그냥 이렇게 두뇌 혈류량의 일시적인 환경 변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기면서 그런 어떤 이렇게 혈관들이 축소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마치 뭔가 이렇게 띵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현상은 갑자기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이 들어옴으로 인해 생기는 이제 혈액순환 어떤 장애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냥 뭐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운 거 먹고 나서 머리가 아픈 게 계속 머리가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쵸? 뭔가. 특히 이제 너무 뜨거웠을 때,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온도차가 급격하게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이 조금 더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따뜻한 이렇게 음식, 물이라든지 이런 걸 마시면 사실 그렇죠. 완화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코하고 입을 가리고 이렇게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숨을 빨리빨리 들였다 내쉽다 하면서 이렇게 몸에 따뜻한 체온이나 공기로 입천장을 빨리 데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빠른 시간 안에 몸의 혈액들을 다시 사지 쪽에 잘 분포할 수 있게 만들고 몸을 좀 가온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뭐 금방 개선이 맞습니다. 되죠. 그리고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찬 음식은 천천히 드시면 돼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그러시지 네. 않아요? 저기 왜 옛날 약간 저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왜 절대 찬 음식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름이도 한여름이어도. 뭐 단적으로 이제 그 중국 분 같은 경우는 중국도 네, 심하죠. 예. 차가운 음식을 아예 안 드시는 게 네. 뭐 한편으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좀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어떤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녹차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안 드신다고 하는데 저도 뭐 졸업여행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오렌지 주스를 뜨겁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또 하나 호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한증이잖아요. 다한증 많이 불편해 하시죠. 네네네.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더더구나 이제 또다시 이렇게 뭐 샌들 같은 거는 약간 좀 이렇게 드러나는 신발이 아니라 드러나지는 신발들을 신으셔야 되고 하니까 이게 특히나 이렇게 수족 다한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땀 많으신 분들. 이제 그런 손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다 좀 이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고 일단은 오실 때 약국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권해드리는 제품들은 뭐냐면 알루미늄 파우더 제품이긴 한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품명은 드리쿨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미세한 파우더 입자가 땀구멍을 좀 이렇게 막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보통 저녁에 바르시고 아침에 닦아내시는 방법을 쓰시고 매일 쓰시는 게 아니라 뭐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쓰시는데 이거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땀이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위에서 그런 어떤 땀들이 배출이 덜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보상성으로 다른 부위에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상성 다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도 이온 영동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한증 생각보다 현대인들 중에서 다한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온 영동기 같은 경우는 뭐 구조는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예, 구조는 되게 단순하고 알루미늄 판에 이렇게 적신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얹혀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세한 전류 한 2.5메가 정도의 전류를 흘리면서 이렇게 저희들 손이나 땀 때문에 고생하신 손이나 발을 이렇게 얹혀놓는 거, 한 20분 정도 얹혀놓는 거, 그걸 또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요.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시게 되면은 이제 다한증이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기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온 영동기라고 하는 기계인데, 뭐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 30만 원에서 비싸게는 한 70만 원 정도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또 알아봐야겠지만 어떤 뭐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어떤 땀 구멍을 조절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런 기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술과 관련된 방법인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T3 교감신경 차단술. 근데 요즘에는 T3보다는 T4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T3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보상성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T4 저희들 이제 척추에서 나오는 이제 신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척추에 나오는 신경들을 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예전에는 T3를 많이 썼는데 그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차단술을 이제 극단적인 분들은 이제 그걸 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